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임신 8개월에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중인데 시어머니가 신랑한테 전화해서 밖에 돌아다녀서 걸린 거 아니냐고 그랬다네요. 더 얄미운 건 신랑인데 뻔히 집에만 있던 거 알면서 아니라고 집에만 있었다고 말해야지. 그냥 다른 얘기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억울한 게 신랑이 사고쳐서 빚이 생겼어요. 다음 달까지 갚아야 돼서 친구를 만난 적도 없고 외식도 안 하고 매일 집밥 먹어요. 솔직히 먹고 싶은 건 많은데 집밥만 먹으니 입맛도 없고 빈혈기도 있어서 소고기가 땡기는데도 비싸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신랑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환절기고 면역력 떨어져서 감기 걸린 건데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신랑한테 말하니 진짜 억울하네요. 그래서 내일 전화해서 그동안 말 못한 거 다 말하고 연락 안 하고 싶어요. 결혼 초에 신랑이 잘못한 거 어머니께 말했다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시댁 식구들 모이면 그 얘기 꺼내거든요. 잠도 못 자고 화병 생겨서 병원 다니고 그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네요. 자기 아들 잘못하면 혼을 내야지 진짜 어이가 없어서 2번 다시는 어머니께 우리 집 사정 한마디도 안 꺼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아예 말을 안 섞거든요.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만 해요. 그동안 어머니 상대했다가 나만 상처받고 혼만 나고 진짜 이제는 지긋지긋하네요. 남도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감기 걸렸다고 하면 잘 챙겨 먹으라고 따뜻하게 잘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다고 면역력 떨어져서 그렇다 환절기라 그렇다 좋은 말 냅두고 어머님 머릿속엔 제가 밖에 싸돌아다녀서 감기 걸렸구나 라고 박혀있는 것 같아요. 신랑이 8월 달에 300만 원을 빚져서 2달 동안 그거 갚으려고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각서까지 썼는데 아직도 생각하면 열받네요. 출산 준비며 산후조리비며 돈 모아도 모자를 판인데 말이죠. 아무튼 내일 어머니께 신랑이 빚져서 밖에도 못 나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사는데 제가 무슨 밖에 돌아다녀서 감기 걸렸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냐고 따질까요? 그 후 폭풍이 어떨지는 안 봐도 비디오인데 안 보고 살고 싶어요. 근데 신랑은 제가 예민해져서 그런다고 한숨 자고 나면 나아질 거래요. 전 억울해 죽겠는데 진짜 임신해서 예민해진 걸까요? 시어머니고 신랑이고 다 꼴보기 싫어서 미칠 것 같아요. 추가, 추석 2주 전이 어머니 생신이세요. 항상 생신 때 일주일씩 저희 집에 계시다 가세요. 얼마 전에 이혼한 시동생 아들, 시조카랑 이제 학교를 다녀서 개학한다고 조카는 일요일 저녁에 집에 갔고 어머니는 일주일 다 채우고 이번에 가셨어요. 솔직히 한번 왔다 가시면 진짜 병날 정도로 힘들어요. 조카까지 있어서 더 힘들죠. 저번에는 에버랜드도 가고 월미도도 가고 소래포구 가고 여주 아울렛 가고 실내 수영장 가고 아무튼 진짜 돈도 돈이지만 몸이 녹초가 될 정도예요. 이유는 어머니가 새벽 6시에 아침을 드세요. 전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야 하고 다 치우고 놀러 다닌 다음 저녁 때 와서 또 저녁 준비를 해야 해요. 진수성찬을 차린 건 아니지만 음식 차리고 치우고 하는데도 힘이 들어요. 물론 점심은 밖에 있으니 외식을 하죠. 주말엔 저녁 때 외식하고. 근데 돈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힘들어도 저녁은 집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어머니 차비, 선물, 경비, 외식비 다 계산해보면 전 또 쫄쫄 굶어야 해요. 그래서 이번엔 임신도 했으니 집에만 있으려고 했어요. 물론 미역국이랑 불고기와 밑반찬은 해놓고 선물, 용돈 드릴 생각도 없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 빚을 몰랐기에 얼른 출산용품 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말인 신랑 쉬는 날에 어머니가 가디건을 사고 싶다고 하셔서 백화점 가서 신랑이 사드렸어요. 또 구두랑 같이요. 어머니 가시고 좀 싸우긴 했지만 진짜 어머니는 우리가 떼돈을 버는 줄 아나 봐요. 보통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사드린다 하면 됐다고 너희만 잘 살라고 하지 않나요? 더 못 뜯어내서 안달이세요. 그동안 쌓인 게 많은데 딸랑 이거 하나 쓴 거예요. 추석 때 임신 7개월이었어요. 저희 시댁은 강원도 속초에서도 1시간 더 가야 하는 시골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고전적인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예요. 시골에 사신다고 다 그러진 않지만 완전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명절날 차 막히면 6시간은 기본이거든요. 병원에서도 임신 7개월 때 조선할 수 있으니 장거리 운전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 때는 못 갔거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복이 없다느니 유난 떤다느니 별소리 다 하길래 그냥 모른 척 사과 한마디 하고 넘어갔죠. 근데 다음 명절에는 저보고 명절 음식을 다 만들어서 내려보내라는 거예요. 다음 명절 때는 아기가 100일도 안 되고 저 혼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진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동안 명절 제사 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음식 다 만들고 했는데 그래도 누가 도와줘야 하지 진짜 시어머니는 남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저 친정엄마도 없는 거 알면서 진짜 서러워요. 임신 중이라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이해 못하겠어요. 매번 내려갈 때마다 국거리, 불고기, 산적, 갈비 등 고깃거리와 과일 등 시장은 봐서 내려가거든요. 요번에도 신랑한테 내려보냈는데 고마운 걸 너무 몰라요. 한 번 내려갔다 오면 차비며 어머니 용돈이며 몇십 깨지거든요. 장까지 다 봐서 가는데 음식까지 다 해서 보내라니 진짜 답 없는 시어머니네요. 두 번째 추가, 하루라도 바람잘 날이 없는 시댁이네요. 어머니 생신 다가오기 전에 서방님과 동서가 이혼을 했어요. 애도 있는데 이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더니 바로 남남이 되더군요. 도장 찍고 법원 가고 바로 짐 빼고 숙려기간이 있다는데 이제는 완전 남이에요. 솔직히 동서가 완전 여우예요. 그래서 시동생네랑 왕래가 별로 없었어요. 명절 때, 제사 때, 어머니 생신 때 말고는 얼굴 볼 일이 없었거든요. 이혼한다고 해서 관심도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가 저보고 조카랑 서방님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연락도 자주 하고 자주 얼굴 보고 살라는 등 계속 강요를 해요. 오늘 땡땡이랑 통화는 했니? 네가 좀 신경 좀 써라. 솔직히 저 5년 만에 임신했거든요. 제 몸 하나 신경 쓰는 것도 힘든데 진짜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제가 하고 신랑은 거의 매일 통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생네가 못 살아서 지금까지 저희가 다 챙겼는데 이제 더 챙기게 생겼으니 진짜 미칠 지경이에요. 앞으로 방학 내내 저보고 보래요. 그래서 안 보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니 일찍 여의고 아버지도 간암으로 재작년에 돌아가셔서 친정도 없거든요. 남편은 제 동생 아예 신경 안 쓰는데 이런 모순이 어딨어요. 진짜 한번 뒤집어 엎고 연 끊고 싶어요. 보통 이 정도는 최근 일이고 그 몇 년 동안 제가 피눈물 흘린 거 생각하면 저야말로 치가 떨려요. 중간에 한번 연 끊은 적이 있는데 그때가 천국이었거든요. 근데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 이상, 남편도 같이 연 끊지 않는 이상 영영 끊고 살긴 힘들더라고요. 어머니 사과에 넘어가긴 했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네요. 친구는 그냥 말 섞으면 너가 손해니까 전화 차단하고 받지 말래요. 진짜 이러다가 이혼까지 하겠어요. 친정도 없고 애 혼자 키운다는 건 상상도 못 해봤는데 이제부터라도 준비해야 하나. 한숨만 나오네요. 임신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 너무 아가한테 미안하네요.
세 번째 추가. 어머니가 연기의 달인인지 일이 애매하게 꼬였어요. 본인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신랑이 욕하면서 말을 전달해서 싸움 일으키는 게 지 애비랑 똑같다면서 억울하다는 식으로 제가 말할 틈도 없이 하소연하다가 신랑 욕하고 그런 놈이 자식이냐는 등 그놈 낳고 미역국을 한 달 동안 먹었다면서 내가 미쳤지 하면서 아무튼 혼자 막 땅을 치는지 허벅지를 치는지 곡을 하면서 그냥 어머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어머니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연기의 달인인지 신랑한테 따지고 어제 저녁 내내 말씨름 하다가 신랑이 어머니한테 전화하더니 막 싸우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엄마 얼굴 안 본대요. 그래서 제가 참도 그러겠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코미디 찍는 건지 어이없더라고요. 신랑은 저보고 엄마 전화 받지 말고 애 낳을 때는 어쩔 수 없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연락하지 말래요. 그리고 미안했는지 인터넷 검색해보더니 한글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소고기 먹을래? 오리고기 먹을래? 자기 용돈으로 쏜다고 자꾸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애기를 봐서 좋게 생각하려고 풀고 잠들긴 했지만 확실히 해결은 안 난 것 같아 찝찝하긴 해요. 그리고 이혼한 동서 얘긴데 저랑 완전 반대거든요. 한마디도 안 지고 할 말 다 하는 사람인데 진짜 살벌 그 자체예요. 어머니랑 저랑 동서만 있을 때 둘이 싸우는 거 2번 봤는데 진짜 막말과 욕이 오가면서 못돼 처먹은 년, 썩을 년 등등 진짜 둘 다 쌈딱 같았어요. 제 손이 덜덜 떨리는데 사람과 전쟁에서도 못 봤거든요. 저희 신랑이 봤으면 진짜 집안 뒤집어졌을 거예요. 아니 웃긴 게 평생 안 보고 살 사람처럼 싸우고 손주 때문인지 다시 얼굴 보는 거 보면 저로선 이해 안 됐거든요. 동서는 어머니 앞에서나 아주머니 앞에서나 서방님이랑도 막 욕하면서 싸워요. 작년에는 서방님이 선풍기 2대나 부셨대요. 결국엔 이혼했지만 이혼하기 전에 사돈 쪽이랑 저희랑 다 같이 만나서 애 문제며 빚 문제 등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느낀 건 할 말 다 하고 살아도 그동안 싸운 게 8년 9년이 지나도 진짜 큰 상처가 됐나 봐요. 어머니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오래된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말다툼이 약간 있었어요. 그 전에 제가 본 것처럼은 안 싸우고 가족들이 많아서 그런지 하소연식으로 몇 시간을 말하더라고요. 기억력이 좋은 건지 정말 큰 상처라 잊지 못한 건지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웃기더라고요. 서로 상처 준 건 생각 못하고 상처 받은 것만 기억하다니 다들 그런가요? 거기서 느낀 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더 상처받는구나 깨달았어요. 구구절절 거의 10년 전 얘기들을 어떻게 자세하게 하는지 바보 같다고 하겠지만 전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싸운 적도 없고 마냥 미용실이나 물건을 샀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싸우지 않고 2번 다시 안 가고 다시는 그 물건을 안 사는 성격이에요. 정말 억울할 때는 내 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말을 막 더듬어요. 그러다가 눈물이 막 쏟아져요. 말을 더듬으니까 내 자신이 바보 같고 비참해서 싸움 자체를 안 하고 피하는 것 같아요. 진짜 싸움할 때 말 또박또박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신기할 정도예요. 수십 년을 고쳐보려고 해도 일단 흥분을 하면 말이 잘 안 나오고 아무튼 머저리 같아서 자책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 싸우고 막말이나 욕이 오가면 저도 오래도록 잊지 못하고 살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머니는 자기 잘못이 뭔지 모르고 남이 얘기해주면 그 사람과 대판 싸우는 성격이에요. 욕은 어찌나 잘하는지 진짜 대단해요. 일단은 애 낳을 때까지는 연락 안 할 거고 조카랑은 가끔 통화 정도 하려고요. 명절 음식 한 번 더 얘기 나오면 그때는 대판해야겠어요. 친구들이 말 더듬으니까 미리 적어 놓으래요. 산후조리원 계약했다고 했을 때도 쓸데없는 짓 했다고
편하게 집에서 하지 그런 데는 왜 가냐는 등 별소리 다 하길래 친정엄마도 없고 저 혼자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갓난쟁이가 우유만 잘 주면 되지 왜 못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다 그렇게 키웠다고. 신랑이랑 서방님 둘 다 울지도 않았대요. 어이가 없어서. 무슨 갓난아기가 울지 않는 아기가 어딨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못하니까 울지 왜 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하기도 싫고 제가 알아서 한다고 끊은 적이 있거든요. 진짜 요번에 애 낳고 어머니 얼굴 봤는데 또 그 소리 하면 이를 갈고 한마디 하려고요. 돈 안 보태주실 거면 신경 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요. 만약 어머니가 더 뭐라 하면 그냥 가시라고 할 거예요. 네 번째 추가. 어머니한테 할 말 다 하고 욕하면서 싸운다고 여우 같다는 게 아니고요. 대댓글에도 글 남겼지만 동서가 얄밉게 여우 같단 건 저한테 한 행동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잘 지내보려고 했지만 5년 동안 너무 심할 정도로 여우짓을 해서 잘 안 보고 산 케이스인데요. 자기들 생일 때면 밥 사달라고 저희 동네로 오면 밥 사주고 조카 용돈 주고 처음엔 서방님이나 동서한테 상품권도 챙겨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생일 땐 마치 깜빡하고 까먹은 양 바쁘다는 핑계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진짜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평생 살면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생일 때면 또 와요.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니고 딱 시간을 맞춘 건지 식사 시간 때면 신랑은 동생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지 나랑 상의도 없이 용돈 챙겨주고 그래서 초창기 때는 많이 싸웠어요. 전 점점 만나기 싫어져서 나중엔 저도 피하긴 했지만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잘 살면 저러니 잘 살지 하겠지만 비독촉 전화는 어떻게 만날 때마다 오는지 이혼 직전에 알고 보니 사채까지 쓰고 다녔더라고요. 명절 때도 매번 빈손으로 와서 음식 다 싸가고 미리 아이스박스랑 이마트 장바구니 등 준비는 어찌나 철저히 챙겨오는지 진짜 여우가 따로 없다 생각했죠. 어차피 전 제사 음식 안 좋아해서 안 먹지만 과일은 먹거든요. 근데 어머니, 손주가 좋아한다고 다 챙겨가요. 무슨 누가 뺏어갈까 제사 끝나자마자 다 챙겨요. 처음엔 적응이 안 돼서 보고만 있었는데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 저도 말은 하더라고요. 과일 정도는 챙겨갔어요. 근데 저러고 잘 살면 이해가 가요. 저한테까지 돈 빌려달라고 손 벌리고 다녀요. 있어도 안 주지만 진짜 저러고 살고 싶을까? 남 피해주면서 사는 게 여우는 아닌데 하는 짓은 밉고 여우 짓은 혼자 다 하면서 사는 건 정신 빠진 사람처럼 살고 이게 뭔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 생신 때 자기 아들만 맡겨놓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애 데리러 올 때 얼굴 비추고 정말 이게 똑똑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할도리는 못하면서 할 말은 하고 집은 그 집 꼴로 살면서 하고 다니는 건 부잣집 며느리처럼 다니고 그리고 자식은 막 키워서 매일 학교에서 전화 온대요. 학생들 때리고 학교 화분을 부수고 다닌대요. 선생님도 불안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어떻게 키웠길래 8살 조카가 그러는지요. 커서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갑니다. 선생님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당부까지 했답니다.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전세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에 카드 대출에 더 이상 받을 대출이 없어서 사채까지 쓰는 바람에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렇게 살면서 네일샵, 피부샵, 미용실 다니고 카톡 프사에 다녀왔다고 올리네요. 제 입장에선 여우짓은 혼자 다 하면서 왜 저러고 사나 한심했어요. 어머님 앞에서 싸운다고 여우 같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조카가 그대로 보고 배우더라고요. 3, 4살 때는 예쁘고 말도 잘 들었는데 점점 갈수록 저한테도 막 하고 할머니한테도 자기 엄마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더라고요. 어린애가 돈 하며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다 큰애가 안 사주면 몇 시간을 떼쓰고 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혼내면 할머니한테 이릅니다. 아무튼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요. 할머니한테도 막 하고 8살짜리가 어찌나 당돌한지 비싼 거 살 때는 할머니가 사줘 이래요. 어린애가 버릇도 없고 전철에서도 지겹다고 막 드러누워요. 주말에 신랑이랑 같이 있을 때는 완전 다른 아이가 돼요.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양. 진짜 저로선 이해를 못하겠어요. 엄마 하는 짓이랑 어찌나 똑같은지 생각해보면 불쌍하긴 한데 커서 뭐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여우같이 얄밉게 살면서 하는 짓은 막장이에요. 어머니나 동서나 전 똑같으니까 저러고 욕하고 싸우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조카 보고 항상 느껴요. 자식은 엄마 아빠 보고 그대로 배운다고요. 참 어떤 게 현명하게 잘 사는 건지. 새로운 식구들 만나기 전엔 착하고 정직하게 잘 살아왔다고 믿고 살았는데 살다 보면 환경에 따라 사람도 변하겠죠. 제 남동생은 천사인데 조카도 순하고 너무 착해요. 신경질적인 애들도 많잖아요. 근데 내 동생 조카라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효자인가 너무 순해요. 말도 잘 듣고 잘 웃고 진짜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 아이도 내 동생처럼 저처럼 자라면 바보 소리 듣겠죠. 진짜 남이 봐도 배려가 너무 심할 정도로 깊어요. 내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해서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내 주위에 다들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너무 배려해줘요. 다들 중마고우인데 가족 같아요. 더 못해줘서 미안해하는 친구들이에요. 누가 뭐 따왔다고 주면 4등분해서 나눠 먹고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거 있잖아요. 밤이며 귤이며 사소한 거라도 다 나눠요. 이런 친구들, 가족들만 보다가 남 배려 없는 사람들 만나니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현명하게 잘 살아볼 거예요. 많이 배워야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와이프는 끝까지 그냥 음악이 좋아서 벨소리로 설정해뒀을 뿐이라고 합니다만 전 아무리 생각해도 아기가 느껴져서 이곳에 물어봅니다. 와이프는 저 만나기 전부터 그룹별로 핸드폰 벨소리를 다르게 해뒀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을 때 전화벨이 울리면 언젠가부터 업무 전화일까 스트레스 받는 게 싫어서 업무 전화, 가족 전화, 친구 전화 벨소리를 다르게 해놓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두니 괜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짧은 순간이지만 없앨 수 있어서 좋다고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배신감이 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한테 오는 전화는 가족 전화벨 소리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처가댁 식구들과 같은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꽤 웅장한 느낌의 클래식으로 벨소리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왜 시댁 벨소리는 바꿔놓았느냐 물으니 바빠서 가끔 전화를 못 받을 때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서운해하셔서 엄마가 전화하면 웬만하면 받아주고 못 받으면 나중에 콜백이라도 해달라고 제가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댁 벨소리를 다르게 설정해뒀다고 하네요. 그 벨소리 들으면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노력해 보려고요. 여기서 혹시 저희 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분일까 오해할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 어머니는 와이프한테 전화하기 전에 우선 저한테 연락하셔서 할 말이 있는데 지금이나 혹은 0시에 전화하면 며느리가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물어보고 전화 거십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엄마가 자주 전화 거는 것도 아니고 집안 어른인데 어쩌다 전화 좀 하는 걸 왜 저렇게까지 눈치를 보시나 싶어서 그냥 전화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다시 저한테 톡으로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는데 바쁜 거냐며 저한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럼 솔직히 저는 좀 화가 났어요. 제가 와이프랑 24시간 붙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전화를 받을 상황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데 자꾸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눈치 보듯 물어보시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늙어가시는 시어머니 전화 한번 받는 게 그렇게 힘든가 싶기도 하고요. 진짜 자주 안 하세요. 제 체감상 한 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앞으로 나한테 묻지 마시고 직접 전화하시라고, 아내한테 잘 받으라고 말해두겠다고, 그런 거에 눈치 보지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난 거 내색 안 하고 그냥 간혹 어머니가 전화하시는 거 잘 받아줄 수 없겠냐고 부탁하듯 말했습니다. 앞에 말했다시피 아내가 일하는 모습을 제가 알지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벨소리까지 바꿔놨다기에 굉장히 아내에게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클래식을 몰라도 듣는 귀가 있고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웅장하고 약간 긴장감마저 느껴지고 행복한 상황을 표현한 노래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내의 업무 전화는 아주 평범한 띠리링 하는 전화벨 소리고, 친구들과 친정에서 오는 전화도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있는 다른 벨소리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 오는 벨소리는 저희 결혼할 때 축가곡이고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벨소리 중에 아무거나 시댁 식구들로 바꿔놓으면 그만이었을 텐데 왜 일부러 곡을 찾아서 다운로드 받고 벨소리로 넣어놨을까? 근데 지난주에 출장 나가면서 졸음이나 쫓으려고 켜놓은 라디오에서 어떤 클래식 곡 중 장송곡으로 쓰이는 음악을 진행자가 설명하면서 요즘 인기 드라마나 예능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곡이라 다들 귀에 익숙할 거라며 틀어준 게 아내가 시댁 식구들 전용으로 설정해 놓은 그 벨소리인 겁니다. 그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왜 시댁 식구들 벨소리를 장송곡으로 해놓았느냐고 따졌더니 적반하장으로 내 핸드폰 벨소리 설정하는 것도 저한테 허락받아야 하느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소름 끼치게 부모님 전화벨 소리를 장송곡으로 해놓느냐고, 내가 장인어른한테 오는 전화 상여지고 가는 소리로 해놔도 괜찮냐고 했더니 그런 벨소리로 설정해놔도 벨소리 울릴 일이 없어서 상관없을 것 같다네요. 언제 장인어른이 저한테 전화하시긴 하냐고, 그러면서 별일도 아닌 거에 열을 왜 내냐며 제 눈앞에서 자자 됐지 하면서 그냥 다른 일반적인 벨소리로 시댁 식구 설정을 바꿨어요. 그런데 도저히 제 마음속에서 화가 가라앉질 않습니다. 도대체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본인 잘못을 깨달을까요? 추가, 이 글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한 짓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짓인지 아냐. 내가 내 얼굴 깎아먹기 같아서 어디에다 말도 못하고 화 안 내고 얌전히 알려줄 때 잘못한 거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아, 그러면 얼굴 깎일 일 없게 익명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하면서 제가 먼저 아이디 빌려줬습니다. 올리자마자 갑자기 엄청 현타 온 것처럼 너 욕 많이 먹을 것 같다. 네가 뭘 모르고 철없어서 한 행동에 내가 똑같이 철없이 대응하는 것 같아서 급 후회가 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들으면 나도 반성의 기회가 되겠지 라고 했고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당연히 어저께 하루 종일 이거 왜 로그인이 안 되냐면서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비밀번호 찾기 해야 한다며 제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온 거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핸드폰을 숨겨버렸어요. 장판이라도 뜯을 기세더라고요. 세상 둘도 없는 효자인데 자기 부모 욕먹이는 글을 스스로 올린 세민이 얼마나 가슴이 에이겠습니까? 이 글도 남편이 곧 보겠죠. 그래서 일부러 단어를 골라서 꼭 열받으라고 하는 말인데 제발 이 단어에 꽂혀서 나한테 먼저 사내만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 당신 엄마 엄청 교활해. 아주 교활한 어른이야. 진짜 둘도 없이 교활해. 제 친정엄마는 남편 만나기 1년 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급성 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결혼한 지 11개월째고 매주 적으면 한 번, 많으면 3번씩 업무 시간이고 샤워 중이고 간에 받을 때까지 최대 17번을 전화하시는 시어머니를 견디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기억할 겁니다. 신혼 초에 업무 시간에 부재중이 3분 간격으로 8통이 와 있었고 시어머니는 타임라인상 한 통 부재중 전화 남긴 시점에 남편한테 전화해서 며느리 일 방해해서 미움 살까 걱정하며 눈치 보는 시어머니 역할을 충실히 하신 후에 나머지 7통을 저한테 거셨습니다. 진짜 받을 때까지 하신 거죠. 용건은 TV에 화분이 면역력에 좋다는 내용이 나왔다며 자기는 인터넷 검색 같은 걸 잘 할 줄 모르니 저보고 알아보고 시대껏 남편 먹일 거 사라는 거. 그날 집에 가서 너무 충격적인 마음에 남편에게 핸드폰 통화 내역을 보여주며 어머니가 나한테 받을 때까지 8통이나 전화를 하셨다고 알렸습니다. 남편은 의아했겠죠. 자기 엄마는 한 통 하고 더 한 적 없다 그랬는데 시어머니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화분 사는 게 뭐 그렇게 급한 일이길래 8통이나 했느냐고 남편이 물어봤는데 8통? 그럴 리가. 난 딱 한 통 하고 그 다음은 며느리가 1시간 정도 있다가 전화 온 거 받았는데 잠깐만 통화 내역 좀 보고 어머 핸드폰이 왜 이래? 잘못 눌려서 계속 전화가 갔었는가 봐. 거기다 내 핸드폰이 요즘 바꿀 때가 됐는지 이상해. 어머 어떡해 죽책 맞아 보였겠다. 그치?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분명 마지막 전화 올 때 제가 받으니까 이번 것까지 안 받았으면 엄마가 좀 화날 뻔했다 라는 게 첫마디였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있는데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으니 하시는 말씀은 엄연히 우덜은 건강과 남편 건강 같은 건 집에서 여자가 챙겨야 할 부분이고 그 부분은 네가 친정엄마가 없어서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 가르쳐주려고 전화한 건데 부재중 몇 통 남긴 걸 그걸 신랑한테 알리냐 라고요. 그런 건 교활한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처신을 잘해야지 않겠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듣고도 왜 맞받아치지 못했냐고요. 첫 번째는 저희 다 키워놓고 돌아가신 엄마. 그저 시어머니만큼 오래 못 사셨단 이유로 딸한테 가르쳐줄 것도 못 가르치고 가신 분 만들기 싫어서 제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과 두 번째는 엄마 돌아가시고 그나마 오빠가 결혼해 낳은 조카와 제 결혼으로 슬픔 겨우 털으신 아버지 마음에 못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 정말 누가 싫으면 똑같이 난리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손절해버리죠. 근데 이땐 몰랐어요. 남편을 갖다 버리지 않는 한 시어머니는 제게 원한다고 손절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시어머니한테 업무 중에 전화 오면 우선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톡을 남겼죠. 업무 중이니 제가 몇 시에 전화 드리겠다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체간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남편한테 며느리 전화 안 받아서 방해했을까봐 걱정하는 눈칫밥 먹는 시어머니 행세를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동안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톡 남긴 걸 모두 신랑한테 보여줬지만 당장 글 쓴 게 지워지지 않고 자기 엄마는 계속 욕먹고 있다는 거에 눈이 뒤집혀 제가 보여주는 건 보이지도 보고 싶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도 벨소리 장송곡으로 바꿀 생각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초에 결혼하고 첫 시아버지 생신이라 생일상을 차려드렸는데 잡채, LA갈비, 모듬전, 소고기 미역국, 탕평채에서 상 차리고 모두 둘러앉아 먹으려는 찰나에 네 시아버지는 소고기 미역국보다 홍합 들어간 미역국을 더 좋아하시는데 물어보질 그랬니? 네 편할 대로 차리면 그걸 생일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안사돈이 안 계셔서 너한테 이런 사소한 것까지 알려줄 어른이 없었으니 이번 건 실수로 넘기고 네가 차린 정성이 있으니 오늘은 맛있게 먹도록 할게. 고맙다 우리 며느리. 제가 정말 토씨도 안 빠지고 다 기억합니다. 중간에 시아버지가 난 소고기도 좋은데 라고 하셨지만 안 들리시는 듯 저 말 다 하셨고요.
말미를 제 정성을 논하시며 고맙다로 마무리하시며 교활함이 뭔지 몸소 시연하시니 거기다 대고 먹기 싫으면 안 드시면 됩니다 라며 자리 박차고 일어나게 되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되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날 남편이며 시동생이며 아주 맛있게 먹었다며 고마워 여보, 고마워 형수 이러는데 마치 이 집안 남자들은 다 내 거야. 너 따위가 발버둥 쳐봤자 네 편은 없어라는 식의 표정으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들었던 생각은 내가 이 집안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냥 이혼하고 내 삶 찾을까? 그러면 저 교활한 시어머니가 이긴 것이 되겠지. 그냥 나나 돌보며 살면 편할 텐데 거의 1년을 이렇게 당하고 나니 오기가 올라 이렇게는 못 그만두겠다. 그러니 우선 내 마음부터 다잡고 이 집에서 나는 나대로 살면서 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자. 여기에 생각이 미치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게 장송곡으로 벨소리를 해둔 거였습니다. 베르디의 레퀴엠 중에 진노의 난루요. 웃기죠. 유치하고. 그래도 제 기분은 좀 나아지던데요. 근데 시어머니 얼른 세상을 떠나시라고 이 곡을 고른 게 아니라 진노의 날이라서 고른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벨소리 울리면 그냥 전화 안 받았습니다. 콜백하겠다고 문자도 안 남겨놨어요. 콜백이란 말도 참 웃기네요. 전용 콜센터인가? 문자, 전화 다 씹었지만 차단은 안 했어요. 제가 씹는 동안 약올라할 시모 상상하는 게 좋아서요. 그러다 며칠 전에는 집에 있을 때 벨이 울려서 신랑도 있으니 받았고요. 그래서 제 시댁 벨소리가 장송곡으로 바뀐 걸 신랑도 알게 된 겁니다. 저희 둘이 집에 있을 것 같은 시간엔 전화 절대 안 하시다가 하도 제가 안 받으시니까 시어머니 당신께서도 열받으신 거겠죠. 네 어머니 집입니다. 남편도 같이 있어요. 바꿔드려요? 했더니 그래 해보자는 거지 하고 뚝 끊으시더라고요. 그것도 녹음됐는데 신랑 좀 진정하면 이것도 들려주려고요. 이번 일로 신랑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은 한 15% 정도고요. 기대한다기보다 희망하는 거죠. 결국 집안 다 뒤집어 엎고 나면 신랑이 나랑 살지 지 엄마랑 살지 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길래 전화를 안 받느냐 했는데 그 별로 대단치도 않은 일 내가 해줘서 대학원 나와서 취직도 못하던 6월에서 10월 먹고 살았다는 건 남편이 기억 못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원래 대학원에서 일하던 건 실업급여도 안 주는 모양이에요. 물론 지금은 다행히 취직은 잘 됐는데요. 취직하자마자 제 일이 대단치도 않은 일이 되리라 상상은 못했네요. 쓰다 보니 넋두리가 됐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다들 감사하고 제가 하고자 했으나 때를 기다리느라 퀴퀴한 냄새 풍기며 썩어가던 마음 대신 말해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지금은 남편을 사랑하네 어쩌네와 별개로 그 교활한 시어머니 제 발등 찢는 꼴은 꼭 보고 싶다로 수개월 살아왔어서 남편이랑 앞으로 살 거다 말 거다까진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부분은 정말 깊게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어젯밤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많은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글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나 읽고 의견이나 조언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20대 중반 학생입니다. 부모님께서 새로 분양받으셔서 이곳에 입주한 지 4개월 조금 안 되었고요. 옆집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좀 더 늦게 입주한 것 같습니다. 같은 라인의 옆집은 전세로 입주한 신혼부부인데 입주 후 한 번도 마주치거나 인사를 나눈 적은 없어요. 오늘 처음으로 대면하였는데 정말 치가 떨리는 상황을 겪었네요. 어느 한쪽 얘기만 들었다고 생각되지 않도록 최대한 객관적으로 자세히 쓰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집과 바로 인접해 있는 방을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사는 방이니 잠자는 것은 물론 제 방에서 틈틈이 공부도 하고
쉴 때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옆집이 입주한 이래로 이따금씩 들려오는 음악 소리였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같은, 가끔 재즈나 컨트리 뮤직 비슷한 음악도 들렸고요. 마치 제 귀 가까이에 음악을 틀어놓은 듯 크게 들려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귀마개를 끼거나 이어폰을 껴도 들리는 생생한 음악 소리. 공부를 하는 건 제쳐두고 바로 옆에 남이 사는 공간인데 이렇게 웅장한 음악을 틀어놓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부모님이 옆집에 무슨 작곡가가 사는 건가? 혹시 녹음실이 있나?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거실에서 부모님과 동생이 일상적으로 대화하며 웃고 텔레비전과 음악을 틀어놓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조용히 공부하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곤 하고요. 집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가족 포함 이웃들한테 조용히 하라는 말 한 번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는 말 그대로 생활 소음이 아닌 공연장 음악 소리와 흡사했습니다. 처음에 음악 소리가 몇 번 들릴 때 부모님께 제 방에 와서 들어보라고 말씀드렸더니 직접 들어보시고는 좀 심하네 하셨고, 제가 직접 가서 주의 좀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엄마 아빠는 이웃끼리 그런 말하면 서로 불편하다며 그 사람들도 잠깐 그러다 말겠지라며 조금만 참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이웃과 계속 볼 사이니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싫은 소리는 안 하고 지내자는 주의라서요. 밑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따금 잊을만 하면 그곳에서는 어김없이 음악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저 혼자 쓰는 방이니 피해나 스트레스는 전부 제 몫이었죠. 그때마다 저는 귀마개나 이어폰을 끼거나 그래도 심할 때는 거실이나 동생 방에 가서 있거나 하며 지내왔습니다. 사건은 어젯밤에 일어났습니다. 오후 6시경에 가끔씩 들리던 큰 음악 소리가 또 방 안 가득 들려 저는 이골이 났습니다. 저는 때마침 쉬면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제가 듣는 음악이 옆집 소음에 가려 안 들릴 정도였습니다. 간헐적으로 하지만 꾸준히 찾아오는 음악으로부터 받는 숨막히는 느낌과 스트레스가 되살아나며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가서 좋은 말로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약속 때문에 외출할 시간이 다가와서 딱 한 번만 더 참고 나중에 내가 정말 집에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피해볼 때 얘기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외출했습니다. 밤 11시쯤에 귀가하고 제 방에서 옷 갈아입고 쉬려는데 외출 전에 듣던 것과 같은 큰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연장에서 듣는 음악을 녹음한 걸 틀어놓은 건지 큰 음악 소리와 함께 음악이 끝나고 나면 이어지는 수많은 관중들의 갈채 소리도 들렸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께 제 방에 들어와 보시라고.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고 지금 옆집 찾아갈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제 방에 와서 들어보시고는 밤에 이렇게 큰 음악을 듣는 건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잠옷을 입고 있는 저를 대신하여 직접 가서 얘기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살짝 열린 현관문 사이로 엄마가 그 집 여자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바로 옆방을 쓰는데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며 좋게 말씀드리니 알았다고 하는 소리가 현관 너머 들렸고 음악이 꺼졌습니다. 엄마는 집에 들어와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가셨고 저는 얘기가 잘 전달되었으니 안도하며 취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녀온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인터폰을 보니 옆집 여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샤워 중이라 저는 본의 아니게 옷을 챙겨 입고 현관으로 나갔고 안면 한 번 없는 그 여자와의 첫 대면을 현관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또래이거나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은 여자였고 아까 엄마와 잠시 이야기한 이유로 미안했는지 과일을 담은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음악 소리 때문에 불편했다면 미안했다며 말을 시작하기에 그동안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였구나. 그래도 얘기가 좋게 마무리되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당황스럽고 기가 막혔습니다. 먼저 제 방과 맞닿아 있는 그 방은 음악 감상 전용 방이라고 합니다. 저희 라인은 방 3개인 세대인데 옆집에는 신혼부부 단 둘이서 살다 보니 누구의 방이라기보다는 방의 용도를 정해놓고 지낸다고 합니다. 제 방과 그 음악 감상 전용 방은 양수기함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방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가끔 그 부부의 일상적인 대화 소리도 들릴 정도니까요. 하지만 사람 사는 집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기에 저는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심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음악 감상 전용 방이라는 거죠.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라이브 음악을 틀어놓고 간간히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취조하듯 저의 신상조사를 계속 하더군요. 저의 특수한 상황 탓으로 몰아가려고 작정한 건지 엄마가 처음에 가서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고 말할 때 방 주인이 학생이라는 걸 말하신 걸 듣고 고3이냐고 묻길래 그게 아니라 대학생인데 준비하는 시험이 있어서 공부한다고 했고 제게 하루 일과와 스케줄, 외출 시간은 언제인지 방학은 언제인지 시험 날짜는 언제인지 등 꼬치꼬치 물으며 자신에게 공부하는 시간을 말해달라고 그 시간을 피해서 음악을 듣겠다고 하는데 마치 저에게 배려를 하는 척 맞춰주는 척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모습을 취하니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긴 하지만 전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저희 공간에서 피해를 보고 싶지 않은 건데 10분 양보해서 배려를 하더라도 그건 제가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드리는 문제인데 저보고 공부 시간을 말하라고 자기가 선심 써서 맞춰주겠다네요. 저는 여기서 공부하는 것 외에 잠도 자고 과제도 하고 저만의 시간을 갖는데 방음이 전혀 안 되는 옆집의 해당 방이 음악 감상 전용 방.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한 소음에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이사 오기 전 저 고3 시절에 옆집 아이가 피아노 치고 리코더 부르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했지 조용히 해달라는 말 한 번 한 적 없어요. 그리고 현재 대각선 아랫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 가끔씩 들려도 강아지가 짖는 건 당연한 거지 하면서 살고 있지. 그 집주인과 얘기해봐야 하나 이런 생각 가져본 적도 없고 잘 들리지도 않고 일일이 신경 안 씁니다. 그만큼 지금 옆집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는 소음의 급이 다릅니다. 분명 일상 수준을 넘어선 정도입니다. 굳이 제 자신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아니어도 누구나 자신들의 공간이 이렇게 벽을 울리는 음악 소리들로 침범받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소리, 아기 울음소리, 강아지 소리, 각종 수리하는 소리 등이 아닌 본인들의 즐거움을 위해 아파트에서 음악을 스피커로 크게 틀어놓는 소리인데 그것을 자제해달라는 저를 마치 남들과 어울려 살기 어려운 피곤한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저보고 먼저 그렇게 이웃의 취미도 이해 못해줄 거면 이 아파트 한 층을 다 사셨어야 한다 라고 하길래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을 지경이었지만 겨우 멘탈을 부여잡고 그런 심한 취미라면 그쪽이 개인주택에서 사셔야 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하여 제가 민폐라는 식으로 옆집에서 들리는 이런 생활, 본인들에게 음악 감상 전용방은 필수적인 요소에서부터 비롯된 소리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면 고시원으로 가서 공부하라는 등 자신만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참고로 공부가 아닌 제 생활 자체의 스트레스임을 아무리 전달해도 듣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타인의 생활 공간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취미활동을 기어코 즐기겠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저보고 저는 이해 못하겠지만 자신들에게 음악 감상의 즐거움이 제가 불편한 것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라며 자신들의 권리를 제가 침해하고 있는 거래요. 이 말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요? 너무나도 옳은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럼 전 뮤지컬이나 영화 보는 게 취미인데 제 방을 영화 감상 전용방으로 만들까 봐요. 저는 그 여자한테 이 아파트는 라인 내 방음에 취약하니 제 방과 거의 연결되다시피 한 그 방에서만큼은 음악을 더 이상 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정 음악 감상 전용방을 쓰고 싶으시면 저희 라인과 떨어져 있는 거실 너머 있는 다른 두 방 중 한 곳과 바꿨으면 한다고 제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저의 공부 시간을 무슨 꼬투리 잡은 것처럼 제게 계속하여 공부 시간만을 물어봤습니다. 공부 시간을 말해주면 그 시간을 피해서 음악을 듣겠다면서요. 전 계속 말하다 지칠 정도였지만 단순히 공부 시간만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사는 공간에 있는 시간 내내 그런 공연 음악의 소음으로부터 피해보고 싶지 않은 건데 그 시간이 아닌 시간은 음악을 듣는 거에 대해 의견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 그걸 제가 왜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고 차라리 그렇게 음악이 듣고 싶으면 저에게 언제 듣고 싶으신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알려주면 제가 그 시간만 거실이나 동생 방에 나와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알려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하더라고요. 제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자기 시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다 보일 정도로 본인들이 그 시간을 피해서 음악을 듣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제 물음에는 끝까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음악을 조금 줄이기는 하겠지만 본인들이 그 방을 음악 감상 전용방으로 꾸민 것은 돌이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붙박이장 때문이라는데 해당 컴퓨터와 붙박이장이 무슨 관련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자꾸 붙박이장을 옮길 수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잘못 듣고 장롱 얘기를 하나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뭔가 벽에 공사를 하여 시설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그 방을 옮기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기피하는 것 같고요. 처음부터 옆집에 들릴 소음은 생각도 못했고 고려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 불편하면 저보고 방을 옮기래요. 그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럼 제 동생은 시끄러운 방에서 지내도 된다는 건가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제가 어떤 붙박이장인지 이해가 안 돼서 자세히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게 말해달라고 하니 갑자기 저하고는 말이 안 통한대요. 굉장히 뜬금없었습니다. 언쟁 중이 아닌 제가 물어보고 대답해달라고 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를 면전에 두고 몇 분 전 대화 중간에 엄마한테 웃으면서 따님이 정말 말이 안 통하네요. 제가 더 이상 대화하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라며 말을 돌리고 제 편을 들어주시기는커녕 옆집과 사이 안 좋아질까봐 저를 말리시던 엄마께 따님, 아버님과도 얘기 나누셨나요? 아버님도 따님이 이러는 거 아세요? 라는 식으로 대화를 시도하던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빠 얘기하는 말 듣고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만만한지 저와 대화 중이면 화가 나도 저에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자기 이야기 참고 들어주는 옆에 있는 어른을 건방지게 이용할 생각을 한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도 할 말은 하는 성격이기에 그러는 그쪽 남편은 그쪽이 지금 여기 와서 이러는 거 아나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듣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저희 아빠 얘기는 왜 꺼내나요? 그리고 제가 뭘 했는지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얘 이러는 거 아냐고 끝까지 웃으면서 엄마를 대화 상대로 이용해 저 들으라며 대놓고 조롱하더라고요. 끝까지 저를 본체만체 하며 자기를 배웅해주는 저희 엄마한테 저의 욕을 하는 그 여자에게 웃긴 년이라고 한마디 하고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 역시 좋으나 싫으나 계속 벽 하나 사이에 두고 볼 사람들이라서
웬만하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되길 원했습니다. 욕을 한 것도 잘못이라면 잘못이고요. 하지만 본인이 민폐주고 피해주면서 남 입장 생각해주는 척하고 자기 할 말 없을 때나 불리할 때 다른 핑계, 그것도 부모님 얘기 입에 올리면서까지 상대방 귀 죽이려고 공격하는 행동보다는 덜 비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엄마가 중간중간 오히려 그 여자 편을 들면서 편의를 봐주고 무마시키려 할 때도 혼자 둘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는 이웃과 트러블이 생기는 걸 굉장히 꺼리십니다. 그들로 인한 피해가 있더라도 최대한 편의를 봐주시려고 하십니다. 제가 이후에 왜 자꾸 그 여자를 감싸냐고 했더니 엄마는 제게 너의 말에 틀린 것은 없지만 세상이 무서우니 화나도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 여자가 저러는 건 저희가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는 걸까요? 그 여자는 그냥 제가 만만한가 봐요. 사람 잘못 보셨네요. 그 여자는 저를 아예 무시하고 엄마께 이웃끼리 이런 대화를 해서 유감이라며 대충 말 마무리하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 아니라 북박이장과 음악감상 전용방의 상관성에 대해 물어본 상황이었습니다. 자꾸 얼버무리는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아듣게 말해달라고 물어본 건데 아무리 할 말이 없어도 그렇지 대놓고 비꼬는 말들이나 하고 저희 엄마가 자기 편 들어준다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전 어떤 의견에 대해 논쟁이 있다면 그 부분 내에서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는 대화 주제와 전혀 무관한 인신공격을 해서라도 일이 자기 뜻대로 되도록 만들고 싶었나 봅니다. 최대한 모든 상황과 오간말을 자세히 써야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 제가 한 행동과 말도 가감없이 다 썼습니다. 제가 조언을 구하는 부분은 앞으로 똑같은 음악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같은 라인으로 무수히 많이 마주칠 이 사람들, 특히 저 막말을 하고 간 여자가 자기에게 잘 대해주려는 저희 부모님을 만만히 보고 저에게 웃으면서 조롱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입니다. 댓글로 의견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한 가지만 분명히 하자면 댓글들 중 제가 그 여자 앞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여기 와서 툴툴거린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글을 애매하게 작성한 탓에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원문에 드러난 제 주장과 의견이 대부분을 당시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상황이 정리된 뒤 작성한 글보다는 덜 정돈된 간략한 내용이었겠지만요. 글에는 일부 문제성 발언만을 대화체로 쓴 것인데 오히려 그 문제성 발언 부분에서 생소한 상대의 논리에 제 말문이 턱턱 막혔네요. 그래서 겨우 정신 차리고 말 받아쳤다고 표현한 거고요. 제가 제 글을 다시 쭉 훑어보니 댓글 남겨주신 분 말씀처럼 상대방 앞에서 못다한 말들을 안고 여기에 와서 넋두리 하는 것처럼 읽히네요. 그 부분에서 저의 전달이 미흡했던 점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하소연이라기보다는 물론 저도 사람이다 보니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요. 많은 분들께 이 난처한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입니다. 답답해하지 않으셔도 될 듯하며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께 오해를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일처럼 생각해 주시고 여러 의견과 조언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잘 몰랐던 정보, 음악 장비 및 방음시설 문제 관련과 소음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도구청에 관할 부서가 있으니 문의해보라고 조언 주신 분들의 말씀에 따라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비스 찾기 검색창에 층간소음을 검색해 보았더니 다른 사이트가 연계되었고 그곳에서 해당 법규와 민원 상담 및 현장 방문 절차 관련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 이틀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전과 같은 소음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한 번만이라도 더 옆집으로부터 음악이 들려온다면
제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아파트 단지 측과 집주인분께 알리고 곧바로 시청에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 만일 이마저도 해결책이 안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정 대응 또한 마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누가 알아볼 것 같아 자세히 제 소개를 못 쓰지만 저는 20대 중후반 여자이고 가족은 부모님 계시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결심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내년 초반을 생각하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약속을 해서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모인 자리에 남자친구도 참석해 같이 결혼하고 싶다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남자친구한테 말씀하시길 형편이 안 된다. 남자친구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집안에 대해 아는 것도 없다는 등 고민하겠다는 답변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후 부모님이 따로 저한테 말씀하시길 거의 흥분하시면서 무슨 내년 초반이냐, 집안 형편 생각도 안 하냐, 네 학자금 대출 빚 있는 건 어쩔 거냐, 20살 될 때까지 키워준 거 생각도 안 하냐, 그때 얼마나 부족하게 살았는지 알지 않느냐, 거의 돈 얘기를 하시더군요. 추가로 남자친구 홀어머니를 나중에라도 모시고 살 거냐, 그 집안의 사촌이 어떤 사람들인지 뭔가 상대방 집안 얘기를 남자친구한테 대충 들은 것만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러시니 실소가 다 나오네요. 우리 집안은 뭐 얼마나 대단한지 더하면 더했는데 말이에요. 저희 집안 형편은 오래전부터 별로 좋진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많은 급여는 아니어도 일을 다니셨지만 늘 돈 문제로 거의 매일을 히스테리하게 지내셨고, 아버지는 할 말이 없으신 입장입니다만 가끔 들어온 일이 잘 되면 돈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치만 고정적인 수입은 아니죠. 전 대학생 때부터 알바를 했고 알바비는 어머니 관리하에 집 생활비 적게나마 보태지면서 용돈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직장 다니면서부터 집에 매달 정해진 생활비 보태드렸고 플러스 알파인 달도 있고 가족 경조사비 등등 제가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부모님의 결론은 네가 집안 형편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네요. 아버지는 저한테 동생이 곧 2년 후면 대학 가는데 동생 학자금은 어떻게 할지 생각도 안 하냐고, 매일 일하는 엄마가 안쓰럽지 않냐고, 거기다 제가 지금 일 쉬는 중인데 생각보다 오래 쉬니까 이것도 답답하신 거죠. 쪽팔리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에 일일이 쓸 순 없지만 저도 앞으로의 커리어에 대해 고민이 많은 상태라 의도치 않게 쉬는 날이 길어졌고, 그 외 제 마음의 문제로 저도 이런 과정이 답답하지만 살아가면서 한 템포 쉬는 단계도 있는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아무튼 들어보니 저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군요. 제가 딸의 장녀라지만 집에서 굉장히 무뚝뚝하고 대화도 잘 안 합니다. 이런 점도 불만이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 형편을 생각 안 하는 이기적인 나쁜 딸년으로 몰아가시네요. 그리고 말씀 중에 동생 안 챙긴다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시네요. 살면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줘도 억압하고 제재하면서 키우지도 않았고 그래도 자유롭게 키웠다 하시더라고요. 역시 부모님은 본인들이 그렇게 해왔다고 너무 굳게 생각하셨어요. 저라고 집안에 불만 없을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억압하고 너무 감정적인 어머니한테 매일 혼나고 잔소리 듣고 맞고 하다 보니 기가 많이 죽은 채 소심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화나거나 서러우면 눈물부터 나오고 반박도 잘 못하고 여전히 그래요. 위에 부모님 얘기 들었을 때도 얼굴이 벌개지도록 울고 반론도 잘 못해서 몹시 후회 중입니다. 부모님한테 상처 알게 모르게 많이 받으며 컸습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도 저 역시 스트레스 받았고 가족과의 행복한 기억이 몇 없는 불만들이 쌓이고 쌓여서 가족들한테 무뚝뚝하고 이기적인 딸이 돼버렸고요. 그렇다고 날라리도 아니고 착하고 순한 것도 아니에요. 어중간한 자식이 되었네요.
차라리 아주 나쁜 애로 자랄 걸 그랬나 봐요. 나중에 말씀 중에 자꾸 장녀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걸 얘기하시니 부담스럽고요. 마치 네가 가장이 되어라 이런 느낌도 들어요. 진짜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요. 왜 나는 장녀로 태어난 걸까? 장녀라고 모두 다 포용하고 책임지고 그래야 하는 건가요? 제가 진짜 나쁜 년인가요? 가족에게 애정이 얼마 없어서 이런 나쁜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집을 뛰쳐나와서 내 멋대로 결혼하고 사는 건 남자친구가 원하는 일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게 돈 책임감을 얘기하시니 답답할 뿐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줄인다고 줄였습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돈이 문제가 돼도 집안에서 제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해 줄 줄 알았어요. 제 의견 중요하다면서 결론은 그런 것도 아니고요. 혹시라도 제가 너무 답답해도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추가. 정말 감사합니다. 새벽에 마음 달랠 곳이 없어 하소연하고자 조언을 구하고자 쓴 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다니 신기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도 놀랍고 다 놀라운 밤이에요. 힘내라고 정성 들여 조언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들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저도 공감 가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으면 괜시리 울컥하더군요. 댓글 중에 돈 모은 거 없이 집에 결혼자금 대달라고 한 거냐고 물어보신 것도 봤습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집에 기대한 적도 없고 제 돈으로 결혼하고 싶습니다. 백수인 상태로 결혼할 건 더더욱 아니고요. 일은 알아보는 중이며 직장 잡는 대로 몇 개월 자금 더 마련하고 그때 하려는 거예요. 일단 내년 초반을 목표로 잡았어요. 결혼자금이라고 하기엔 민망하지만 그래도 조금 모아둔 돈은 있습니다. 원래 학자금 대출 갚으려고 적금 들면서 모아둔 돈이긴 한데 학자금 대출은 당연히 제가 다 갚아나갈 거예요. 제 명의로 된 빚입니다. 부모님이 왜 자꾸 제 대출금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빚 가진 채로 결혼 자금도 얼마 모은 것도 없이 시집 가면 사돈될 집안에서 흉본다. 너희들이 결혼해서 그런 얘기 안 나올 것 같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앞서가긴 했지만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 잘 아는 것도 있으실 테고 집안끼리 흉보이기 싫으신 거예요. 저라고 이런 걱정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후회를 하든 안 하든 선택은 제가 한 거고 제 팔자겠죠. 제 힘으로 결혼할 거 방해라도 안 해주시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남자친구도 제 사정 다 알고 있어요. 예전부터 제가 결혼자금 걱정을 하면 남자친구는 돈이 다 아니라면서 저를 설득시키기도 했고요. 우리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확고하고 어차피 결혼할 거 지금은 욕심 버리고 혼인신고 먼저 해서 내 자취방에서 먼저 시작하자. 그리고 결혼자금 더 모아서 그때 결혼식 하자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남자친구 집안에서도 둘만 좋다면 같이 살고 알아서 하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기에 그나마 마음이 놓여요. 제가 남자친구를 짧게 만난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다 싶은 남자입니다. 또 얘기가 길어졌네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시 굳게 잡으며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다 하고 결판을 내야겠습니다. 그 후에 가족 사이가 최악이 될지 호전이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